오랜만에 주택관리사 동기인 오 소장을 만났다. 매너가 운전하고 의정부로 가니 오 소장은 굉장히 큰 아파트의 총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오 소장은 문무를 겸비한 엘리트로 20여 년 전 나와 아주 자주 동고동락을 한마격한 사이다. 족구 동호회에서 같이 운동한 적도 있다. 매우 큰 역량의 소유자다. 함께 점심을 먹고 법률 전문가인 오 소장은 매너의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었다. 매너는 굉장히 고마워했다. 자동차로 가니 서울과 의정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매너가 집에 와서 대청소를 해주었다. 요즘 내가 바빠 선의템을 돌봐줄 시간이 없어 미안하다. 오늘은 스마트폰 교육이 있는 날이다. 내일은 입주자 대표회의, 목요일은 일본어 교육, 금요일은 상담, 토요일은 유튜브 교육 등 이번 주 일정이 꽉 차 있다. 사람은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 사람은 정으로 산다고 한다. 정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이런 대중가요 가사도 있다. 정이란 참으로 달콤하다. 정을 받을 때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데 요즘엔 정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겉으로 눕고 있지만 속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200년도 초반에 인터넷에서 만난 사기꾼한테 1000만 원 정도의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의 정이 얼마나 사람 마음 뿅가게 할 만큼 좋았는지 모른다. 사기를 당하고 나서 세상에는 나쁜 가짜 정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나와 깊은 정을 나누는 지인들이 어려운 부탁을 해올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도박빚이나 대출, 보증 등에 관한 부탁은 들어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정말 파멸의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 정과 사랑은 다른 것이다. 아이가 빗두루 나갈 때 사랑의 매를 대거나 혼을 낼 때처럼 단호하게 상대방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정에 약한 경우가 많다. 어떤 현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정이란 거 좋은 거 아니지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쩌면 그 말도 맞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 싫으면 싫다고 화를 내고 감정 표현이 솔직한 사람이 더 좋은 진실하고 사람이다. 이 말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나의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좋다. 주변 사람들과 진실한 정을 주고받고 이를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정에 흠뻑 취해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돈 주는 사람에게 잘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매우 중요하다. 돈 없으면 의식주 기본조차 해결할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다. 그대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직장인이면 사장일 것이고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은 고객들일 것이다.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돈이 사랑이요 정이니까 돈 주는 사람들에게 잘하라. 물론 돈 받는 대신 그대들은 돈 주는 사람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것이다.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질 높은 노동과 상품을 제공한다면 그대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매우 고마워하며 더 많은 돈을 주려 할지 모른다. 돈 주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면 돈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쁠 것이다. 그대가 공무원이라면 당신에게 돈을 주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아무리 높은 지위의 공직자나 설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이 고위직이라 해서 가오잡으려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돈 주는 사람한테 감사해 하지는 못할 망정품 잡고 권력을 부리려 한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건방진 것이다. 자신이 백수라면 용돈을 주는 사람 부모님 등에게 잘해야 한다. 놀고 먹는데 용돈까지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친구들 간에도 돈을 내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다. 밥 먹을 때나 술 마실 때 돈을 내준다는 것은 사랑과 애정이 담겼다는 것이다. 남녀 간의 애인 관계에서도 데이트할 때 남자가 돈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상대방이 돈 내주는 것에 감사해 한다면 더 친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주고받듯이 돈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돈을 주고받되 너무 계산적이진 말자. 위대한 착가.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학창시절에 국어 과목을 잘했는데 서울의 평범한 모대학에 진학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하나의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믿는 종교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종교 중 하나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재단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명문대학 출신이 절대 우대받는 시대에 그러한 신조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명문대 출신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학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종교생활과 동아리 활동 등도 하면서 인간관계에도 능력을 나타냈다. 군대 생활도 잘하고 나온 그는 유명한 모 언론사에 아나운서로 입사하는데 성공했다. 동기들 중에 이른바 세속적인 편견으로 볼 때 집안이나 학력이 더 나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전혀 그들에게 기죽지 않았다. 사실 그의 능력이나 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고 그 결과 사내에서 승진가도를 달리며 높은 자리에 올랐다. 명문대 출신들도 도태되는 사람이 고지기수였는데 그의 출세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정말 의외였다. 그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노력하고 사람에 대한 포용력도 높고 조직 적응력도 뛰어났다. 그의 인맥은 종교계, 학계, 정치계 등 다방면으로 넓고 깊게 퍼져갔고 사회적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 꼽힐 정도가 되었다. 그는 말한다. 명문대나 집안 등으로 계층을 나누어 보는 것은 굉장한 편견이에요. 특히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우수하다는 것은 일종의 허망하고 헛소문 같은 기에 불과한 거예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 몇 년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인생이 결정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누구나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인간관계나 품성에도 힘쓴다면 누구나 저처럼 출세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게 팩트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엄청난 사회적 편견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오늘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란 물방울은 허상에 불과한 편견이란 바위를 꼭 뚫는 것이다. 편견이나 독선은 일종의 정신병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정신병으로 만연해 있다. 우리 모두 소신을 지키고 주관을 잃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노력하며 산다면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삼류라도 괜찮다. 자신의 분야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날개짓하며 살면 그게 바로 바른 삶인걸. 우리 모두 위대한 착각에 빠져 편견의 벽을 부숴버리자. 고난과 불행의 삶은 그리 좋은 게 아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젊어 고생해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고 언론이 기사의 흥미를 위해 보도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적 불행을 겪고 크게 성공한 사람을 언론은 너도 나도 앞다퉈 다루곤 하는데 과연 불행이란 게 성공의 필요충 분조건일까? 설사 성공을 했더라도 이미 청춘은 지난간 후여서 당사자의 입에서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말이 나오기 일쑤이다. 인생에 있어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꽃이 활짝 핀 인생의 황금기인 청춘의 시간들은 억만금을 주고라도 살 수 없다. 오랜 기간 투옥 생활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의 경우 고난과 불행을 극복하여 위대한 인물이 된 케이스에 속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삶을 그렇게 좋게 보고 싶지 않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겪었을 엄청난 한과 시련을 생각해 보았는가? 나는 개인의 나만이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친척나 지인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이다. 높고 위대한 이념과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일생 동안 고초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한 삶은 아닌 것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평범하게 일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사는 레디메이드 인생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구김살 없이 자라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사회에 나와서는 평범하게 돈 벌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해 아들, 딸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 아닐까. 원대한 가치와 세계의 평화 등을 위한 위대한 삶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자신이 보통 정도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고난과 불행은 운 좋은 사람에게는 큰 인물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간 이하의 어려운 삶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우리 너무 고상하고 위대한 삶을 동경하지 말자. 인생을 모나지 않게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것 잊지 말자.